오늘은 이게 경제 현안은 아닌데 그 자유주의 보수 세력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가. 제가 지난번에 심재철 전 대표의 반성문과 김종인의 비대위원장 체제란 말씀을 통해서 보수당이 왜 야권이 참패했는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해드리고, 그러면 보수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하나씩 제안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안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제가 죽음 위에 세워진 문재인 정부와 보수 정권의 재탈환의 길이다,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번 총선이 야권의 대참패로 귀결지고 나서 저도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있습니다. 한편 기세등등한 여당 문재인 정부는 그간 금기시했던 거침없는 좌파 정책을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헌법이 존재하는 나라인가 의심이 될 정도로 세입자들이 무제한 자동 연장을 할 수 있는 세입자 보호법을 통해서 부동산의 재산권을 부정하겠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건국 이래 계속되었던 대북 비라가 졸지에 다 위법적인 행위로 돼서 표현의 자유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5.18이나 역사에 대해서 정부가 얘기하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다른 이야기는 아예 입을 막아버리겠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한편 참패를 한 보수라고 믿었던 야당은 자유주의와 보수 가치를 송두리째 포기하는 듯한 발언들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만난 우파 지식인들은 자신이 생각했던 대한민국, 자신이 생각했던 국민 수준과 너무 다르고 자기가 잘못 본 것 같다 그러면서 완전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우파가 힘을 과시하던 태극기 집회는 실종됐고 그때 모였던 분들은 지금 좌절 속에 있습니다. 한편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은 선거에 진 게 아니라 도둑질을 당했다, 선거가 부정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선거 부정론에 빠져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 결론은 우파는 안 된다라고 하는 좌절감을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저는 이 우파가 안 된다는 좌절감을 얘기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지난 3년 동안의 그 우파의 모든 노력이 생각보다 더 참패가 되면서 아주 근본부터 회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됐고 또 지금 이런 상황에 있게 됐나. 그러면서 저는 문재인 정부는 죽음 위에 세워진 정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끝은 경제의 대실패로 기결되었고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약점이 많을 거라고 믿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표차로 이기고 집권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폐죽으로 자기를 정의했던 친노 정치 세력의 부활은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이 없었다면 그를 승계하려고 했던 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수 있었겠나. 참으로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인 문재인의 또는 정치 세력 친노의 부활은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이라고 하는 죽음 위에 세워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결정적인 계기는 어땠냐면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저들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연결시켰고 박근혜 정부를 철저하게 국민으로부터 유리된 정부로 만들었다고 하는 계기입니다. 세월호의 어린 생명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사고가 없었다면 아마도 최순실이니 정유라니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퇴출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는 국민에게 분노의 대상이고 국민과 유리된
청와대 속에 갇혀 있는 소통을 못하는 정치 세력으로 정의가 됐습니다. 그것이 세월호 참사의 그 많은 청소년의 죽음이 탄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였고 결정적인 계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선에서 이기게 된 것은 누가 뭐래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덕택입니다. 지금까지 한 270여 명의 희생자를 낸 코로나 바이러스가 태극기 집회를 실종시켰고 선거 전에 현금을 살포할 수 있는 구실을 제기했으며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의 경제 실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실종시켰습니다.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서 지금도 주말마다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국민이 분열돼 있다고 그러면 그런 속에서 총선을 치렀다고 그러면 총선의 주 심판 대상은 문재인의 경제 실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는 가만 들여다보면 다 어떤 형태의 죽음의 계기를 사건, 사고 거기에 아주 불행한 죽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정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걸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 보면 바로 상당히 운이 좋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현상을 보고 우리나라가 국운이 다 한 것 같다. 정말 있을 수 없는 독립 이후에 공산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는 연속적인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경제개발을 선택을 해서 정말 역사에 없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승승장구하던 대한민국의 국운이 지금쯤 다 쇠를 다 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명백히 지난 총선은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민주당이나 문재인이 잘해서가 아니라 통합당이 실패해서 진 것이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진 것이다. 대참패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보수 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들이 잘했고 우월한 능력이 있어서 잘한 것인가 아니면 운이 좋은 것이고 거꾸로 얘기하면 보수주의 일파는 운이 나쁜 것인가 나빴던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어떤 성공이 운의 덕인가 노력의 덕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향성에 대해서 바이어스 중에 하나가 셀프 서빙 바이어스라고 해서 자기 위주 편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성공하고 나면 성공이 자기의 노력 또는 자기의 내부적 특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실패를 하면 외부 상황 탓이라고 생각해서 운의 결과를 실력의 결과로 과잉 포장하고 성공하는 경우, 실패하는 경우는 운이 나쁘다고 하면서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편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심리학 들먹일 것도 없이 우리말에 잘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험을 못 본 학생은 선생님을 비난합니다. 시험 공부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시험 유형을 바꿔서 내가 이번 시험을 못 봤다고 그러고요. 엄마는 자기 자식이 공부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애는 머리가 좋은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공부를 못한다고 그럽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면 자기 투자 실력이 좋아서 그렇다고 그러고 돈을 많이 잃었을 때는 시황이 나빠서 그렇다고 그러죠.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편향성입니다. 반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인 사람들이 뭐냐 하면 성공은 환경 재수가 좋아서 된 거고 실패하는 건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디프레시브 리얼리즘, 우울증적 현실인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비현실적으로 자기를 부정하는 사고고 자기한테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염세적인 사고입니다. 근데 이런 사고를 하는 것은 대부분 우울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치료 대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관찰한 우파는 바로 이 우울증적 현실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저들이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고, 아니면 우리가 보면 운이 나빠서 그럴 수 있는 것도 다 저들은 실력이고 우리는 실력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자기 부정적인 우울증적 현실인식을 갖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현실인식, 피드백을 받으면 엉뚱한 짓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망치게 되죠. 아까 그 우울증적인 현실인식 또는 자기 파괴적인 부정적 사고가 그렇습니다. 제가 운동을 잘 못하는데요. 미국에 있을 때 골프를 처음 배울 때 책을 많이 읽으면 골프를 잘 치는 줄 알고 책을 많이 사서 읽은 데가 있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How to Putt, 퍼팅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경고하는 게 뭐냐면, 퍼팅이 자꾸 실패하고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잘못된 피드백을 받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 탓이 아닌 걸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골프공도 제작 과정 가운데 무게중심이 가운데 딱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방향대로 안 굴러가고 옆으로 삐뚤어지는 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퍼팅을 잘못했다고, 공마다 성격이 다른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더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거는, 골프장에 아침 일찍 아무도 밟지 않은 그린에 올라가서 퍼팅을 할 때 하고, 오후에가 돼서 퍼팅을 하면 기계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도 오후가 되면 훨씬 공이 그 구멍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낮에 계속 밟고 지내게 다녔기 때문에 우리 보이지 않게 이미 그린이 이미 굴곡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안 들어가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꾸 고치려다 보니까 엉뚱한 자세를 고치고 뭐 이러다가 자기의 골프 리듬을 잊어버린다. 퍼팅이라고 하는 것은 운이 작용되는 게 상당히 많다, 이런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우리가 우파 재집권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우파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지 않는가. 지금 이 사태가 왜 왔는가에 대해서 조금 균형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여러분, 지금 요번에 국회의원 된 여권의 사람들을 보면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류 역사 전체를 보면 자유주의 가치는 역사의 올바른 편이다 하는 인식이죠. 자유시장 체제가 번영의 길이고, 개인주의는 개인이 행복할 수 있는 토대다. 그래서 보수 가치는 역사적으로 패배한 적이 없고, 부패한 보수 정치인들의 실패인데, 마치 우리 사회가 보수 가치를 거부하고 있는 국민들로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다 바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거나, 우파들이 좌파처럼 흉내를 내지 못해서 집권 못한다라고 하는 자기 비판적인 생각에 너무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돌아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과 선동은 언제나 좌파의 무기였고요. 진정성과 아이디어는 우파의 무기였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에 대한 성실한 피드백을 하고, 우리 우파적 가치, 보수적 가치가 역사의 올바른 편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선 전제돼야 되겠다. 저들이 우월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운이 좋았고, 우리가 보수 정치가 실패해서이다. 그러면 그 실패한 보수 정치의 구심점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잘못된 피드백, 자기 파괴적인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시작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해서 실패했고, 또 우리 역사가, 인류 역사를 보고 지금 주위를 보면 한 1, 2년 전만 해도 대만에서 지금의 민진당 대통령이 총통이 다시 재선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홍콩에서 중국과 홍콩의 시위가 격돌을 하면서 완전히 확고하게 지금 재집권의 기회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실력이 아니고 글로벌하고 정치 지형과 운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 점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 초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의심한 월가에서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모형이 경제가 워낙 팽창적이고 팽창적으로 가고 있고 성장도 높았고 실업률은 계속 50년, 2년의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의심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 그걸 자신 있게 예측하는 학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실정과는 사실은 무관하게 지금 바이러스 사태가 터진 거고 그와 비슷한 영향을 우리 지금 총선에서 우리가 일어난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비판은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 파괴적인 편향성으로 또 빨리 벗어나고 자신감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